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익경이 만난 사람들의 장익경입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이분은요, 의사신데요. 바람난 의사십니다. 여러분, 의사가 바람났다는 게 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의사인데 창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영국, 중국에서 또 창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라는 직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신세대 의사 기업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원장님이라고 해야 될지 대표님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둘 다 지금 맞습니다. 네. 맞는데 보통 의사하면 이제 병원을 차려서 의대를 나오면 내가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좀 알고 있지만 중국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중국으로 일단 바람이 나셨어요. 네. 그 바람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의사라고 하면 단순하게 환자를 치료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거나 하고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헬스케어 시장이라는 거는 너무나 크고 그 중심에 있어서 의사들이 중심을 잡고 스타트업이나 혹은 회사를 세우거나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MBA를 공부하러 갔는데 굳이 중국을 선택한 이유도 예, 뭐 다들 그때 당시에도 얘기하면 다 왜 미국 가지 너는 왜 중국 가니 했는데 그때 자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시장이라는 건 너무나 크고 제 나라에 가깝고 제가 큰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중국을 선택했고 거기서 MBA를 공부하고 지금의 길을 오게 됐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MBA 공부할 때 나는 MBA 공부해도 여러 가지 그 진로가 있잖아요. 난 창업을 하겠다. 나는 뭐 어디 뭐 직장에 들어가겠다. 나는 뭐 다시 또 의사를 하는데 MBA처럼 그 경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제가 이제 중국 베이징 북경으로 갔었는데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는 핫 이슈가 되고 있지만 지금 그렇죠. 예, 제가 유학 간 2011년도에서 이미 그때는 북경은 이미 큰 이슈가 됐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목소리가 살짝 지금 가늘어진 이유가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만성 후두염에 걸렸어요. 그 다음에 내 느낀 건 뭐냐면 아니 이거 뭐냐 이거 도대체 이 미세먼지가 어떻게 살지? 그래서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넘어오고 또 그때 당시에도 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기가 가장 오염된 곳은 다들 중국이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그래요? 인도가 중국보다 더 공기가 오염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를 생각했을 때 그럼 마스크를 써야겠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썼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는 뭐냐면 병자? 그냥 하얀 마스크? 얼굴을 가린다? 이런 느낌? 근데 좀 디자인도 이쁘고 두 번째는 좀 방독면 수준에서 좀 그런 그렇죠. 강한 필터 기능이 있고 호흡도 편안한 마스크가 없을까라고 고민하게 됐죠. 근데 아무래도 MBA를 공부하다 보니까 무척 투자적으로 저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또 창업가 정책 이런 것도 배우다 보니 이거 내가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주위 의사 친구들한테 전화해서도 물어보고 했더니 다들 한 말이 그냥 환자나 보라고.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또 데이터를 봤을 때는 1년에 공기오염으로 해가지고 한 900만 명 정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럴 거면 환자를 하나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도 과연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사회에 컨트리뷰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다가 이제 영국으로 또 이제 바람이 나서 가셨네요? 네. 런던을 가셨어요. 온갖 사람을 다 만나봤거든요. 뭐 마스크 만든 엔지니어부터 시작해서 디자이너 했을 때 다들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뭐 이런 마스크나 필터가 들어가 있는 마스크 시장은 거의 뭐 이름을 하지만 어떤 회사는 이미 독점하고 있고 엄청난 사람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도전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 두 번째 그분 엔지니어 출신이었고 두 번째는 디자이너 출신들이 얘기하는 거는 마스크를 가지고 나 좀 심미적으로 아름다움 만들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불가능하다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거죠. 일이고 예. 왜냐하면 사실 저게 심미적으로도 옷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이미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얼굴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거를 패션적으로 접근하는 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죠.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게 마지막 블루오션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 이런 얘기, 2011년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들 네거티브가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그 친구의 소개받은 그 친구들이 관심 있다라고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제가 런던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냥 3분만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좀 답답해하는 게 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 소리를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이게 마스크는 본래 그런 거야. 그 당시 그런 문화를 깨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2011년도에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 마스크 쓰세요라고 하면 아니에요. 우리 이게 미세먼지 이슈가 일어난 게 저희 나라에서 한 3년 전부터 맞아요. 그죠?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하고 뭐 필터가 어떠니 뭐 인증이 어떠니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나 3, 4, 5월 달에 4월 달 황사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미 2011년도만 해도 중국은 대단히 그게 심각한 문제였고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는 창업이나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what's the problem?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고. 문제가 뭐고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저는 스타트업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의사로서 제가 편하게 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젊은이들을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성장 동력을 자꾸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해외로 자꾸 나가야 돼요. 그리고 창업이라는 것도 굳이 자꾸 한국에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뭘 해보자 이런 것보다도 뭐 중국이면 어떻고 실리콘밸리면 어떻고 영국이면 어떠냐 가서 창업하고 혹은 역으로 우리가 좋은 그게 있다면 외국 애들 들어와라 같이 창업을 하자. 그렇게 하면 글로벌 네트워킹도 되고 해외적으로 빨리빨리 진출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공동 창업자 두 분이 이미 런던에 계셨기 때문에 그럼 내가 베이징 내가 갈게. 거기 같이 창업하자. 그리고 또 영국이라는 나라는 되게 문화적으로 헤리티지가 있고 또 프라이드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브랜드 차원에서 참 괜찮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뭔가 저도 계속 이런 걸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단순하게 뭐 자꾸 국내에서만 이렇게 웅크려 들지 마라. 젊은 사람들이요. 나가라 해외로. 그걸 저는 보여주고 싶어서 특히나 더 결정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폐나 몸에 혈액 속에 들어가면 박혀가지고 염증이 되고 암세포도 만들어서 별의별 이게 아예 그냥 나오질 않는 게 몸에 한번 들어가면 이제 그런 지금 개발하신 게 창업하신 게 바로 그런 마스크잖아요. 네. 그럼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유럽에서는 뭐냐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한 인증이라는 것은 소비재 마스크입니다. 소비재 마스크. 근데 유럽에 제가 갔더니 산업용 마스크 인증만 있다는 거예요. 산업용 마스크는 뭐냐 쉽게 말하면 노동자가 공장에서 쓰고 일해도 되냐 안 되냐예요. 그러니까 소비재보다도 기준이 훨씬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R&D를 하고 시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게 유럽에서 그 산업용 마스크로 인증을 받았고 산업용에서 좀 더 포커스를 주는 거는 누설율이라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이렇게 썼을 때 사실 쓰면은 다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다 들어와요. 예, 다 들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비재 마스크 같은 경우는 어떠냐 기준이 15에서 20% 누설률이 있으면 오케이 해주는데 산업용은 10% 미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엄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마스크를 선택하거나 할 때,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필터는 당연한 거고 인정받은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제품의 누설률이 얼마지? 그러니까 내가 이 마스크를 썼을 때 이 군데군데에서 마스크 이건 미세먼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누설률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용도하고 패션도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그 모자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아이가 어른 모자 쓰면 크잖아요. 애들용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린이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도 3년 정도 개발해서 이번에 그걸 했는데 어린이용 마스크는 어른용하고 마스크하고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사이즈만 잡으면 그거 어린이용 아니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린이는 아직까지도 폐가 이게 커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른하고 분명히 다르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더 취약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항상 중요한 게 뭐냐. 애들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라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걷기 시작하면 공기 흡입량이 5배 혹은 뛰면 10배 이상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애들은 항상 움직인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은 호흡량이 많다는 거죠. 그럼 미세먼지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른 기준을 맞춰서 어린이용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생리학적으로나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판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필터 같은 경우는 뭐 절곡형으로 만든다, 막 그래서 뭐 미세먼지 그 수율을 그 제거해 준 걸 더 높여준다, 혹은 뭐 애들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쓰기 더 편해야 되는데 왜냐면 애들은 또 생태학적으로 보면 귀찮아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한번 보세요. 아침마다 전쟁이거든요. 학교에서는 마스크 세워서 보내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애들은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럼 엄마는 또 실랑이 하죠. 그러면 쓰기가 편해야 되고 또 애들이 봤을 때 이거 이쁘네 라는 느낌도 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어른용 마스크에 비해서 어린이용 마스크는 더 많이 힘들었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애들을 계속 관찰했어야 됐고 거기에 맞게 또 솔루션을 제공해서 또 만들고 이렇게 됐죠. 이거는 뭐 그렇게 연구가 안 될 수도 있는 질문인데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잖아요. 네. 대화가 잘 안 들려요. 네네. 그 대화의 소리도 좀 잘 들릴 수 있는 마스크가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하고 살았어요. 얘기할 때 이렇게 답답하니까 없고
내 말 못 알아들었어 이거야. 그리고 딱 다시 쓰면 또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뭐 말 이런 기능은 없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안경 기미 서리는 거. 결국은 뭐냐면 호흡을 내쉬다 보면 거기서 누설보다 이산화탄소 열기감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인서트라는 걸 만들어서 그냥 그 밑으로 다 빼버리고, 두 번째는 또 시장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조사를 해보면 여자분들이 마스크를 왜 안 쓰세요 하면 가장 큰 게 화장품이 묻어요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원단 같은 걸 바꿔서 화장품도 최소한 안 묻게 하는 거. 사실 물론 제품은 매해 자꾸 업그레이드돼서 나오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단순하게 미세먼지 필터, 뭐 심미적인 거, 금방 말한 뭐 화장품이 묻니 안 묻니, 가스가 차니 안 차니, 그런 거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창업가 정신이라 생각하고 스타트업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필터 교환형 마스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최초로 만든 컨셉이 뭐냐, 필터 교환형.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뭐 기존에 쓰는 마스크는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쓰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버리시거든요. 필터 교환형 마스크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2주를 써도 돼요. 2주 쓰다가 안에 있는 필터만 빼서 그만 교환해버리면, 사실 저희 제품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단히 자연환경 보호를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분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매일매일 사서 이렇게, 그러니까 팩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쓰고 버리고 하니까 쓰레기가 이렇게 남는데, 그렇죠. 너희 제품 사니까 그냥 2주에 한 달이면 그냥 조그만 거 필터 2개면 끝이네? 그런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편지도 저희들이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 보호적인 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따져도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필터 교환형이 더 이익이죠.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지금 언급하고 나섰어요. 중국과 또 어디가 문제인지 또 다툼도 이제 좀 있을 것 같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또 우리가 또 가려내야 되고, 그렇지만 뭐 누가 문제든 간에 저희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수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더 개발시킬 계획이시고 또 이거를 착용할 때 어떻게 또 하면 도움이 되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결국 이 회사를 시작할 때도 단순하게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죠. 어떤 얘기냐면 사실 이 부위가 상당히 재밌는 부위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러니까 브레스에서 호흡이 나오죠. 침도 있고 땀도 있습니다. 요즘에 의료라는 건 헬스케어 쪽은 어떻게 가냐면 점점 더 깊게 DNA적으로 유전자 검사 쪽으로 자꾸 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전처럼 해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어떤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고 하는 거는 사실 옛날 비즈니스 모델이고, 이 부위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국에 있는 연구소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서트에서 이런 뭐 침이나 땀이나 호흡이나 이런 걸 계속 그걸 해가지고 최소한 그 질환을 분석한다든지 하는 빅데이터를 쌓고, 결국은 단순하게 마스크가 아니라 내가 이걸 씀으로 해서 내 몸 상태가 어떤지까지 체크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아마 넥스트 레벨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하게 내 몸에 있는 데이터를 다 센서가 다 하고 분석하고 앱이나 이런 걸로 당신은 어떤 상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결국 병원에 대한 업의 정의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예전이었으면 병원이었으면 환자가 와서 환자를 진료를 하겠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병원은 헬스케어가 있으면 거기를 센터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의사분들이 상당히 아이디어가 많고 똑똑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디테일하게 IT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건 협업입니다. 그 의사도 있죠. 엔지니어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적도 다 한국, 영국, 네덜란드 이렇게 다 다르죠. 어떻게 보면 만나기도 힘들고 서로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 같은데도 만나서 이 일이 진행되니까 아주 재밌는 제품이 나오듯이, 한국에 있는 의사, 병원 이런 것도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또 생각하는 건 단순하게 회사 하나를 창업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전 계속 회사를 창업할 거고, 그래서 새로운 뭐 피타입사 같은 회사도 뭐냐면 간단하게 사람 유전자 검사, 그 다음에 인바디 검사를 해서 사람 체형을 3가지로 나누고 그 사람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흡수율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운동하시는 분이면 그냥 프로테인을 먹는데 개인마다 흡수율이 다 달라요. 근데 지금은 다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만 있고, 혹은 바뀌면 딸기 맛, 뭐 초코 맛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맛만 바꾸지 예. 타입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장경 이 사람한테 맞는 거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약이든
그러니까 지금 약은 똑같이 먹는데 아니지. 나 DNA 검사해봤더니 어떻게 하니까 이 약을 먹어야 돼. 제가 지금 셋업하고 있는 회사 이미 뭐 제품도 나오기 시작하겠지만 그 회사 자체는 뭐냐면 DNA 검사를 통해서 당신의 체형을 나누고 그 체형을 가지고 여러 가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흡수율을 따라서 나눠가지고 24가지 타입으로 나눠가지고 기본적인 프로테인에다가 자기가 부족한 토핑을 넣거나 빼거나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지금 거기에서 영양제나 이런 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24가지 타입으로 사람들을 나눠서 하는 거고 결국 이 회사의 미래도 간단합니다. 그 사람한테 딱 개변을 완전 퍼스널라이즈된 딱 그 사람한테 맞는 제품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계에서 빅 트렌드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옛날엔 근데 이거 드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맞춤형으로. 이러니까 이거 드셔야겠네요라는 거. 예,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양복을 맞춰서 입는 그렇죠. 것, 이제 기성복을 사 입는 시대죠. 그렇죠. 영양제도. 그렇죠. 양복을 맞춰 입듯이 나한테 맞는 것을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바 24가지 타입이 네, 있다. 네. 저희들이 생각하는 셋업 하는 건 뭐냐면 24가지 타입 그래 먹는 영양제 혹은 프로테인이 달라야겠다. 그것도 오케이. 하지만 운동하는 방식도 분명히 달라야 된다. 왜? 사람마다 뭐 자기 근지구력이나 폐활량 이런 게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도 그게 어느 정도씩 다 스크리닝이 되거든요. 이 사람은 녹아 보니까 예를 들어 흑인, 백인, 아시아인을 봐도 잘하는 운동 분야가 다르고 하듯이. 근데 그걸 좀 더 과학적으로 에비던스 바탕으로 접근하고 그 사람한테 맞는 처방을 내리는 그런 회사.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이 바람난 의사로서 어떤 일을 좀 계획하고 계신지. 저는 공동차업자로서 회사를 만든 게 지금 뭐 한 3개가 좀 넘고요. 또 제가 또 한국에서 하고 싶은 거는 이미 엑셀러레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당연히 저희들이 뭐 투자도 투자지만 같이 이렇게 키워나가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중국 애들 중간춘이라고 되게 유명한 북경에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러면 난 한국 젊은이도 겪어봤고 중국 젊은이도 겪어봤는데 그럼 차이가 뭐예요? 라고 많이 묻는데 중국 친구들한테 너 뭐 할 거야? 라고 물으면 다들 한 말이 창업해야지. 왜냐? IT나 중국에서는 수많은 부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막 그런 뭐 말도 뭐 알리바바, 뭐 텐센트, 뭐 바이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막 그런 열정이 막 넘치는데 한국 친구들을 봤을 때는 스펙이나 능력치를 봤을 때 한국 친구가 훨씬 뛰어나요. 근데 넌 뭐 할 거야? 이러면 뭐 의사, 공무원, 취직해야지.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자꾸 창업을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창업하고 공동 창업자로 참여하고 뭔가를 만드는 이유는 그를 실천하고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같이 호흡하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아이디어가 없고 뭐 한다면 저희들 같이 도와주고 뭐 마케팅 세일즈도 같이 도와주고 결국은 제가 창업자 겸 어떻게 보면 투자자라는 개념을 자꾸 가진 이유가 뭐냐면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같이 호흡하고 뭔가 조금의 사회에서의 변화, 대한민국에서의 변화 그리고 헬스케어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같이 뜻을 같이 한 사람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새롭게 한다면 그래서 제가 또 한국에 들어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